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4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시 주석이 중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경계의 시선을 보내며 중러 두 나라의 밀착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제공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임광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패권과 패도, 괴롭힘 형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방문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일극 체제를 흔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서방 집단은 끊임없이 상실해가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점점 더 절망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 하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며 미국을 직격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러 양국의 우호를 과시하며 무역 확대 등 협력 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간단한 해법은 없다면서도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고 푸틴 대통령도 위기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중러 정상의 만남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반미 연대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both China and Russia, and this is right out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re two countries that are chafing against this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 many of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built up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제공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인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죠. 그런데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데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정부 역시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노 마스크가 생활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예린 기자입니다. 출근길 버스 안 마스크를 벗은 승객이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대중교통을 탈 때는 다시 써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쓴 채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찜찜하고 그런 게 계속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풀기보다는 적당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지하철 내부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벗었다 썼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건 반갑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서 근데 웬만하면 미세먼지가 좋으면 벗고 다닐 것 같아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좀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혼잡한 데서는 쓰는 거 아직 권고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출근길에 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쓰고 나왔어요. 오랜 기간 마스크에 익숙해진 만큼 노마스크가 일상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외출을 줄이고 바깥 활동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모레쯤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김재훈 기자입니다. 희뿌연 장막이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한강 너머 고층 건물들은 잿빛 먼지에 아예 모습을 감췄습니다.
날씨는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 등에서 날아든 국외 오염물질에 대기 정체로 국내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치솟은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남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는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 가시거리가 평소의 10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외출을 줄이고 바깥 활동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농도 먼지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 등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이 조정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은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대기 정체가 조금씩 풀리면서 모레는 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내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입니다.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40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입니다. 희망적인 건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술, 담배를 멀리하고 식단만 조절하면 암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데 뭐든지 기본이 참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승은 기자입니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암 환자는 약 25만 명, 10년 새 2.5배 늘었습니다. 연간 암 사망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재작년엔 약 8만 2,70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꼴로 40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입니다.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 희망적인 건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찍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암 원인의 30%가 흡연인 만큼 금연은 필수입니다.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담배의 해로움을 100이라고 한다면 약 65 정도 됩니다. 65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먹으면서 나는 물 좀 타서 마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술도 끊어야 합니다. 와인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술은 1군 발암물질로 종류나 수량에 상관없이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암의 또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음식으로 식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암을 일으키는 탄 고기와 짠 음식, 대장에 안 좋은 소나 돼지 같은 빨간 고기, 가공육은 가급적 피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가 암 예방에 좋습니다. 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암도 백신을 맞거나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암 검진도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자금 압박을 느낀 미국 은행들은 연준에서 일주일간 무려 2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인데요. 동결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올리자니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자금 압박을 느낀 미국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일주일간 무려 216조 원을 빌려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정부의 즉각 개입으로 은행 줄도사는 일단 막았지만 고금리 정책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해 지역 중소규모 은행들은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지속되며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건 연준으로선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So there are much stricter capital controls in place now and much tighter rules around the banking system. And the risk of collapse of a major institution certainly reminds us of the pain back in 2008.
그러나 금리를 동결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고용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상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 동결 시 물가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선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lthough inflation has been moderating in recent month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금리 인상폭을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는 최근 동결과 베이비 스텝 인상이 약 40대 60 정도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때 빅스텝 인상에 힘을 실었다. 은행 파산 사태 직후 동결 가능성까지 내다봤던 시장은 연준이 절충점인 0.25%포인트 인상을 택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